제목과 같이 Synthetic Dual Energy City Imaging from Single Energy City Using Deep Attention Neural Network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인데요. 2021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메디컬 이미징 논문에서 그 저널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메디컬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넣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말했다시피 싱글 에너지 시티에서 듀얼 에너지 시티 이미지로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는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듀얼 에너지 시티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시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보통 쓰이는 시티는 싱글 에너지 시티라서 섹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듀얼 에너지 시티가 나오는데 이 덱트의 경우는 CT 이미징 스킴의 좀 더 발전된 버전인데요. 뭐가 다르냐면 싱글 에너지 CT, 그러니까 좀 컨벤셔널한 CT의 경우는 에너지 그 준위가 하나인 거를 써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덱트의 경우는 두 개의 다른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는 빔을 쏴줘서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듀얼 소스 덱트, 뭐 싱글 소스 덱트 이렇게 여러 가지 덱트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요 듀얼 소스 덱트의 경우는 요 두 개가 140kbp나 뭐 80, 100kbp 이 숫자는 뭐 임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뱅글뱅글 돌리면서 다르게 두 개를 동시에 찍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뭐 패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서 싱글 소스에서 얘는 소스가 하나인데 뭐 140에서 80을 재빨리 어느 순간에 스위칭을 해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덱트가 섹트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덱트의 경우는 CT는 보통 저희가 의료 영상 같은 거 배울 때 다들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영상이 있고 기능적 펑셔널한 영상을 찍는 게 있는데 CT의 경우는 보통 구조적인 걸 찍는 영상에 해당을 하죠. 근데 덱트의 경우는 듀얼 에너지로 찍고 나서 그 영상들을 비교하거나 뭐 특정 값을 계산함으로써 좀 물질 특이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 특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종양의 정확한 위치나 크기를 판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병원에서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진행할 때 그 도스 캘큘레이션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방향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메탈 아티팩트 리덕션에도 사용될 수 있고 뭐 노멀 티슈 캐릭터라이제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앞서 말씀했다시피 뭐 도스 캘큘레이션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올간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펑셔널한 이미지와 함께 사용을 하면서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덱트가 이렇게 섹트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저희가 아직 덱트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냐 하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장치 자체가 소스를 두 가지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소스가 만약에 두 가지가 되면 그에 따라서 그거를 반대편에서 받는 기계도 두 개여야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이 두 개의 디텍터랑 이 받는 거에 페어가 두 쌍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크로스 스캐터가 발생을 해서 가끔은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요 듀얼 소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쏟아 보니까 환자들에게 레디에이션 도수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부가적인 노이즈와 아티팩트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찍었다가 뭐 다시 찍고 뭐 스위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코헤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레졸루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덱트가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병원이 몇 개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 덱트가 개수도 몇 개 없는데 그리고 이 덱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들, 그 이미지 퀄리티의 문제들로 인해서 요거를 이제 덱트 기계 없이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병원에는 무조건 있는 섹트 이미지를 가지고 덱트 이미지를 생성해내자 이런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덱트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로우 에너지가 80으로 찍은 거, 그리고 140이 이제 하이 에너지겠죠. 그래서 80과 140으로 찍고
얘를 뭐 이제 합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 뼈에 더 정확한 형상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한다 했을 때 좀 더 예쁘게 모양을 따서 그 수술 계획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논문에서 말한 이 목표는 렉트 로우 에너지 CT고 하이 에너지 CT죠. 그러니까 덱트에서 낮은 에너지로 찍은 거, 높은 에너지 찍은 거, 이걸 렉트랑 헥트라고 하는데 렉트랑 헥트 이미지가 있을 테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그 섹트 이미지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렉트랑 헥트가 섹트로부터 시작해서 트랜슬레이션의 타겟이 되는, 리그레션 타겟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프로세싱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여기서는 3D CT랑 3D CT 이미지로 네,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먼저 요 3D 패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3D 패치를 그 익스트랙션을 하는데 그때 크기를 이제 96 x 96 x 64로 섹트 이미지에서 뽑아주고요. 그 컨벤셔널 CT 이미지에서 패치를 뽑아내주고 그리고 이때 이 오버랩을 가지고 뽑아내줍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슬라이딩해서 뽑아주는데 그때 왜 오버랩을 두냐면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가 많아야지 좋다 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오버랩한 상태로 3D 패치를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데이터 베리언스를 위해서 어그멘테이션도 진행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리프로세싱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스킴이 나타내져 있는데요. 이 윗부분이 트레이닝 파트고 이 밑에 부분이 프리딕션 파트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딱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어서 얘는 겐 베이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는 그 먼저 여기 트레이닝 보시면 싱글 에너지 CT에서 패치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그 얘네들을 이제 제너레이터 3D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넣어줍니다. 이때 제너레이터는 어텐션 레지듀얼 유닛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럼 이제 이 싱글 에너지 이미지에서 제너레이터에서 나온 두 가지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합성된 하이 에너지 이미지 그리고 합성된 로우 에너지 이미지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얘네들을 뺀 서브트랙션 이미지까지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각각 세 개에 넣어주는데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하이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서브트랙션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준 다음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성능 향상을 하고 제너레이터가 성능 향상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 단계가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학습된 제너레이터에 새로운 환자의 요 섹트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섹트 이미지를 넣어주면 요 트레인된 제너레이터에서 하이 앤 로우 CT 이미지가 합성이 되고 얘를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패치로 이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패치로 나왔기 때문에 그 에버리징 베이스 패치 퓨전을 진행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미지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S 헥트, S 렉트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로 S가 그 합성의 신소사이즈의 그거니까 S 헥트랑 S 렉트 이미지가 예쁘게 나오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부가적인 구조를 설명을 해드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제너레이터의 맨 왼쪽에 있는 게 제너레이터의 구조고 보시면 유넷 구조입니다. 유넷인데 이제 어텐션을 줬다는 건데요. 먼저 인코딩 패스부터 살펴보면 인코딩 패스는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인 게 있고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1인 게 있어요. 그래서 파란 게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고 초록색이 1인데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인 컨볼루션 레이어가 3개가 이렇게 있죠. 3개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피처맵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 파란 애들 말고 이 초록색 애들 얘네들은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1인데 얘네들은 그냥 중간중간에 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 패스를 간 다음에 이제 디코딩 패스에서 컨볼루션 디컨브 레이어가 3개가 있고 디컨브 레이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디컨브 레이어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개 컨볼루션 레이어도 중간중간 껴준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탄H 하이퍼 탄젠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그 3개의 디컨브 레이어는
엔드-투-엔드 매핑을 위해서 있는 거고, 요 중간중간 컨볼루션이랑 마지막 탄H의 경우에는 리그레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게 이렇게 9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숄트 레지듀얼 블럭이 있고 롱 레지듀얼 블럭을 또 만들어 주는데 여기 일단 레지듀얼 블럭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레지듀얼 블록 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썸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요 레지듀얼 블럭이 있는데요. 요 블럭을 9개를 인코딩 패스, 디코딩 패스 다 연결을 시켜주고 그럼 이제 숄트 레지듀얼 블럭이 끝나고요. 이제 롱 레지듀얼 블럭도 있는데 얘는 이제 스키 커넥션을 맨 첫 번째 단이랑 맨 끝단으로만 이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어텐션인데 어텐션을 주는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전 단계 좀 더 코어스한 레벨에서의 피처 맵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텐션 게이트가 크게 3개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코딩 패스에서의 좀 더 중요한 정보들을 뒷단에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텐션 게이트의 경우는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서 그 뭔가 시멘틱한 맥락 정보들을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강조를 해주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은 필터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어텐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는 그냥 되게 고전적인 FCN 구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세 번째 여기 보면 이 subtraction discriminator가 있는데 왜 얘를 빼가지고 굳이 3개를 만드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클리닉한 이유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material specific 정보나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보통 요 높은 에너지 이미지에서 낮은 에너지 이미지를 뺀 이 subtraction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 빼준 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그냥 개인 관련된 내용이라서 쉬운데요. 로스 펑션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뭔가 연속적인 임프루브먼트를 바탕으로 해야지 좀 높은 애큐러시를 내기 때문에 로스 펑션이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민 앱솔루트 에러 MA랑 그레디언트 디퍼런스 에러 GD를 합한 방식으로 컴파운드 제너레이터 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MA 로스의 경우는 이 생성한 헥트랑 렉트 이미지가 좀 더 정확한 복셀 인텐시티를 가질 수 있도록 실제랑 비슷한 실제 그 헥트 렉트 이미지의 복셀 인텐시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GD 로스의 경우는 S 헥트랑 X 렉트 이미지가 실제 헥트와 렉트 이미지의 그레디언트 스트럭처를 닮을 수 있도록 강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컴파운드 로스 펑션이 이렇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전혀 복잡하지 않고 여기서 이 I 싱글의 경우는 섹트 이미지를 뜻해요. 그래서 이 I 싱글을 G 하이에 먹여줍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G 하이 I 싱글의 경우가 S 헥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 CT 합성된 하이 에너지 CT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G 하이 I 싱글이라고 하는 게 아웃풋이 원래 제너레이터에 나오면 2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이를 원하니까 첫 번째 채널 아웃풋 패치들을 퓨징해서 얻은 이미지가 G 하이 I 싱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그 하이 에너지 CT 이미지와 같는 로스 펑션 그리고 로우랑 또 얘 실제 로우랑 같는 거 이거를 또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MA랑 그리고 여기 람다 파라미터를 둬서 GD랑 이렇게 그냥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속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어드버서리얼 로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제 SC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얘 경우는 이제 I 싱글을 G 하이에 피딩을 해줘서 그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3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이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우 에너지 디스크리미네이터, 서브트랙션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각각 넣어줘서 요거를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는 제너레이터는 요 컴파운드 로스, 이렇게 정의된 그 컴파운드 로스를 미니마이징 해주고 어드버서리 로스도 미니마이징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역시 요런 애들을 다 미니마이제이션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테크니컬한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결과 비교를 바로 보시면 요게 이제 퀄리테이티브 이미지 리졸트인데요. 실제 여기서 테스트셋으로 사용한 게 헤드랑 넥 페이션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랑 목까지의 이미지를 20개 환자에 대해서 결과를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실제 하이 에너시티, 로우 에너시티 그리고 얘네 둘을 뺀 값이고요. 그리고 S자가 붙은 게 합성, 저희 모델로 합성을 돌린 거죠. 그래서 S렉트, X렉트, 그리고 이 둘을 뺀 거. 그래서 보시면 이 헥트에서 렉트를 뺀 결과랑 합성된 헥트에서 합성된 렉트를 뺀 결과랑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 그 볼륨 오브 인터레스트를 확대한 게 이 오른쪽 컬럼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헥트, 렉트, 똑같이 뺀 거, 합성된 거, 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게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에서도 거의 육안으로 보면 비슷하게 리그레션이 되었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 잘 되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헥트에서 뭐 합성된 헥트를 뺀 거에 같은 경우는 이 차이 디퍼런스들이 다 환자의 바운더리 부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안쪽이 솔직히 잘 만들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뭐 방사선을 쏠 때 안쪽으로 쏘니까 이 바깥쪽 부분의 디퍼런스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했을 때도 약간 사실 제 눈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매지다이 하듯이 잘 들여다보시면 이 만들어진 게 살짝 블러리하긴 하지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컨볼루션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빼고 나서는 이 작은 부위에서도 되게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모델을 이제 바디 렁 부분까지 넣은 거고요. 그래서 역시 결과도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퀀터테이티브 결과인데 여기서 그래서 MAU랑 PSNR이랑 SCC를 계산을 해주었고 그래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 걸 요거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디스커션이랑 컨클루전의 경우는 겐 베이스 모델을 사용을 해서 요 섹트 이미지에서 벡트 이미지로의 변환이 되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가 논문 작성에 앞서서 레퍼런스를 찾아본 건데 이 관련된 연구가 몇 개가 없어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 자체로도 약간 클리니컬한 의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점에 의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가볍게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